예, 지금 시간이 2021년 11월 7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방송을 시작해야죠. 자, 어쨌든 월봉은 상단선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예, 코스피 200 지수를 보시면 예, 월봉이 지금 어쨌든 상단선이 작용을 하면서 상승하는 건 막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번 달에 챙겨 보셔야 될 건 뭐냐? 사실 고가랑 저가는 의미가 없어요. 이게 고가고 이게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전봉 고가를 넘든 아니면 저가가 전봉 저가를 깨지 않든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위에 있어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상대적으로 저가 투자 심리도나 고가 투자 심리도보다는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거죠. 같거나 높거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 저가와 고가는 상대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종가예요, 종가. 그렇죠? 종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한다고 해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보다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의 핵심은 종가예요. 종가가 내리느냐 오르느냐. 종가가 오르면 이 폭락의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거고요. 종가가 내리면 이제 거래량 투자 심리도와 종가 투자 심리도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는다면 이건 뭐 거의 최고 아니에요? 최고죠. 왜냐하면 만나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10이 다운되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10이 다운되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10이 오르죠. 10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가 투자 심리도와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같은 위치에 딱 만나게 돼요. 이게 투매의 아주 기본적인 그 단계죠. 여길 딱 벗어나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다음 달의 핵심은 뭐예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만 늘면 다음 달에는 무조건 맨 꼭지에 있게 되는 거죠. 이번 달에만 거래량이 늘면 자동적으로 12월 달에는 맨 꼭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만 하락하면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종가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계속 관찰하시면 돼요.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그러니까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2번과 3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가 매도자에게 유리한 공간이 되고요. 만약에 지난달 고가, 이걸 A라고 하죠. 고가. 이걸 넘으면 1번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매도 위치는
392.76, 여기가 392.76이고요. 두 번째 매도 위치는 T4니까 398.87, 398.87이고요. 세 번째 상단선의 위치는 P3이기 때문에 406.49입니다. 예, 잘 쳤습니다. 주말. 자,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392.76에서 398.87 사이가 매도자의 영역이고, 전고점을 넘는다면 406.49 정도 갔을 때 추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단선을 넘었을 경우에 외국인 매도가 필요해요. 외국인 매도.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매도는 선물입니다. 선물 매도가 필요합니다. 자, 월봉은 이 정도 단계에서 넘어가고요.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은 정말 애매하게 끝났어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쵸? 이건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 흐름에서 주의해서 보실 건 뭐냐면 요거요. 여기에요. 이게 하락 끝입니다. 하락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는 하락 추세가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끝났다고 해서 상승하는 게 아니죠. 하락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하락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락을 끝내면서 뭘 했냐? 상승 추세선을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끝내는 조건으로 상승 추세선을 하나를 썼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선이 몇 개 남았을까요? 2개 남았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개가 남았죠. 보시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지금 주봉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예요. 예. 주봉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 상승 추세 중에 하나를 썼어요. 3개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썼고, 2개가 남은 상태고요. 월봉은 반대로 하락 추세선이 3개가 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월봉은 하락 추세에 있고 하나를 쓰는 중이에요. 쓴 게 아니고 쓰는 중입니다. 사용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주봉은 하나를 썼어요. 이제 하나는 작용하지 않고 앞으로 2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2개를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야간 선물이 어떻게 끝났는지 보겠습니다. (1.1포인트) 0.28% 상승이에요. 0.28% 상승. 자, 0.28%가 상승했으니까요. 똑같이 그냥 1.1%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동시호가에 1.1%니까 390.96이 돼요. 자, 390.96. 자, 390.96을 딱 적용했더니 하단선이 발달해요. 그렇죠? 하단선이 오히려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선 여기 있어요. 여기. 하단선 1, 하단선 2,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상단선 1. 그런데 상단선이 여기서 나오세요. 여기 X. 그러면 상단선은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새로 만들어진 상단선은 그렇게 강한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걸 감안하세요. 주봉은 누르는 힘이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은 감안하시고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요 하단선으로 전봉의 저가를 지킬 거냐? Y. 지키면 매수. 그죠? 본인이 하단선의 값이 전복의 저가를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매수를 부정하지 않아요. 매수가 가능한 위치는 388.73. 여기가 388.73입니다. 그러니까 388.73과 이번 주 저가 사이에 그 얍삽한 공간이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매수하고 싶다면, 자, 1. 매수 388.73에서 예, 이번 주 저가. 예요. 그런데 상단선의 위치가 있죠. 상단선이 T4니까 392.64. 매도는 392.64 위로 이번 주 고가 사이. 됐죠? 예, 매수 매도 전략은 이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봉의 상단선의 위치가 392.64고요. 월봉의 상단선의 위치는 392.76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주봉의 매도가를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주봉의 매도가나 월봉의 매도가나 똑같은데 뭐하러 주봉 걸 쓰겠어요? 월봉 걸 쓰시면 되죠. 단 고가만 주봉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고가만 넘지 않으면 392.76에서 이번 주 고가 사이, 그 영역은 매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떨어지는 것만 감지하면 돼요. 예를 들면 월요일에 쫙 올라요. 올랐는데 392.76 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월요일은 매도가 아니죠. 월요일 날은 매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이번 주 고가에 가까이 붙는 게 가장 안전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 고가를 넘었어. 그러면 아이고 월봉이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넘을지 안 넘을지는 지금은 모르니 최대한 가까워졌을 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392.76 위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이번 주 고가에 가깝게 접근했을 때 판단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392.76 이상으로 가면 외국인이 선물 매수, 개인이 현물 매도를 해야 그 위에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머무를 때 만약에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매도 타이밍을 늦추셔야 돼요. 매도 타이밍이 늦어져야 됩니다. 개인이 매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상단선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건 무조건 매도 쳐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려야죠.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그래서 주봉은 매도가를 제공하나 강력한 매도가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오히려 월봉의 강한 매도선을 활용하시되 월봉의 상단선을 활용하시되 주봉의 전고가가 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나름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수 전략은 388.73에서 이번 주 저가 사이에 공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봉 내용이고요. 일봉도 똑같이 390.96 이 수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가 생겨요. 박스가. 이게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주봉에는 강한 상단선이 없는데 일봉에 생긴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고가요. 다음에 여기가 저가입니다. 그런데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는 하락하지 않고 종가랑 고가만 하락해요. 종가랑 고가. 근데 월요일은 고가도 1, 종가도 1입니다. 그 얘기는 월요일에는 종가가 어디 있든 고가가 어디 있든 투심의 변화는 없어요. 화요일까지도. 그러니까 화요일까지 종투 하락, 그 다음에 고투도 하락입니다. 그쵸? 상승하는 건 저투예요. 저투는 언제 하락한다? 화요일이요, 화요일. 자, 이 구조로 딱 보면요. 일단, 종가는 무시하고요. 종가는 무시하고, 일단 고가 볼게요, 고가. 예, 이게 고가인데, 이 고가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요. 바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상으로 최저가 모드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심지어 금요일의 고가를 넘어도 상관없어요. 금요일의 고가를 넘어도 최저가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고가보다 낮은, 월요일의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화요일까지는 유효해요. 풀리는 게 수요일입니다. 풀리는 게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리도의 최저가 모드가 해제될 수 있는 날짜는 수요일의 고가가 화요일을 넘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는 매도는 유효한 거죠. 만약에 지난주와 같은 얍삽한 행동을 한다면 월요일은 오르고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보다 낮은 고가를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월요일에 쳐올리면 그 생각을 해보세요. 화요일에 월요일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나오면 그때 매도해본다. 이런 생각도 가능한 거죠. 아직은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근데 이제 월요일에 본인이 이제 단타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이게 세 군데예요. 1, 2, 3. 1번이 상단선. 요게 매도 자리. 예. 매수는 2번, 3번 선택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제 수치를 적어 드릴게요. 매도는 P4. 392.52. 392.52. 이건 매도예요. 그런데 아까 보신 거 기억하세요? 주봉은 392.6대에 있고, 그죠? 월봉은 392.76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392.5대의 매도가 있고 주봉은 392.6대의 매도가 있고 월봉은 39.7대의 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시나 이걸 사용하시나 이걸 사용하시나 다 똑같죠.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단 월봉의 매도가를 기준으로 일봉의 전봉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주봉의 전봉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략이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일봉으로 단타 치시겠다 그러면 금요일 고가만 안 넘으면 그 위치에서 매도 전략 유지할 수 있고요. 예. 아니다, 나는 월요일날 금요일날 고가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주봉의 고가를 기준으로 오버슈팅을 감안하시고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하세요. 가능한 건 392.76을 넘으면 된다는 거죠. 392.76을 넘었을 때 개인이 현물을 대량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면 요 정도 가격 위에서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개인이 현물 매도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막 집행을 하면 그건 화요일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 했던 것처럼 월요일 날은 초올리고 화요일 날은 그 초올린 거 선물 매도해가지고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동일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은 수요일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수요일에 종가를 상승시키거나 고가를 상승시키거나 이제 이런 행위가 나오면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예, 수요일이 됐는데 화요일보다 고가가 낮아지고 종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낮아지면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조건, 시간이 수요일부터라는 거지 수요일에 무조건 상승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매수 전략은 얼마에 가능하냐?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건 P4 390.06. 매수는 390.06 아래가 가능하고요. 나는 더 보수적이다, 도저히 상승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T5 388.78입니다. 1, 2 이렇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는 무조건 떨어질 거니까 매도만 보세요라는 건 아니에요. 매수자의 입장도 있고 매수자의 입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390.06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는 없는 거예요. 내려가면 좋은 거고, 그걸 따라가서 먹겠다고 매도로 들어가셨다가 감아 올리면 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설명드렸죠.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돈의 흐름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돈을 좀 볼게요. 돈의 흐름.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이 돈의 흐름 중에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자, 개인이 코스피를 3,262억을 샀고 외국인이 1,165억을 사고 기관이 4,351억을 팔았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현물의 흐름이고, 선물의 흐름을 보면 개인이 541억을 샀고 외국인이 3,139억을 팔았고 기관이 2,124억을 샀어요. 그렇죠. 풋 52억. 풋 82억. 이게 걸려요. 왜 풋을 샀을까? 왜 외국인은 지금 시점에서
풋을 82억이나 샀을까? 왜? 이게 제가 보기에 다음 주에 가장 핫한 정보예요. 그러면 누적치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누적치로도 한번 봐야죠. 누적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10월 8일부터 콜을 먼저 볼게요. 그럼 콜은 없어. 콜은 없어요. 중요한 건 외국인이 상방이다 하방이다가 아니라 콜은 일단 없다고요. 그러니까 콜로 수익 낼 의지는 크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금융투자 쪽은 콜로 수익을 낼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풋으로 가보면 외국인이 풋을 담았어요. 잠깐만요. 11월 20일 만기일이 언제였죠? 지난번 만기일이 잠깐만요. 지난번 만기일이 언제냐? 15일이네요. 제가 통계를 잘못 잡았습니다. 15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 어째 이상하더라. 네. 자, 다시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니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콜을 매도해요. 204억. 204억을 매도하겠습니다. 204억. 적은 돈은 아니네요. 아까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사실 깜짝 놀랐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콜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사실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형태로만 보면 상승을 해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 콜 매도로 봐서는 이건 위로 가가지고 그들한테 이익이 될 게 없는 거죠. 반면에 풋을 볼게요. 풋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290억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82억을 매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외국인이 이 풋 82억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여기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거는 어쨌든 풋으로 뭔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의지도 일부 있는 거니까, 이게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있는 거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풋은 청산의 풋은 아니다. 그렇죠? 기존에 풋 매도를 했는데 그 풋 매도를 환매하는 성격의 매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신규로 82억을 지팡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오르다가 쪼르륵 윗꼬리를 달고 무너졌는데 그게 단순하게 그냥 윗꼬리만 달아준 건지는 이제 월요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신호는 금요일 날 준 게 아닌가라는 살짝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나마 풋매도만 열심히 치면 화가 나겠지만 풋매수라도 해줬으니 약간의 기대감은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9월 달에 선물 만기가 지났잖아요. 9월 10일부터 선물을 보면 아직 1조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9월 맞는데? 9월 10일 맞죠? (9월 10일) 맞나요? 이제 한번 실수를 하니까 9월 10일 1조 맞죠? 1조.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조 원 정도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1조 원을 다 털어야 하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9월 10일부터 따지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1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잘 보세요. 이 돈을 다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조 원 넘는 선물 매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지금의 포지션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의 포지션을 드디어 뒤집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 지점으로 다시 가는 거죠. 지금은 선물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물을 매도해도 상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요일에 3,139억을 매도를 했지만 이게 하방이 아니라는 거죠. 보유는 1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는 상방이다. 이걸 다 정리하는 흐름이 나와야 하방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 돈을 싹 다 정리해야 392.76 위에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이 돈이 정리되지 않는 한은 선물은 포지션이 상방이기 때문에 392.76 위에서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돈이 다 털려야 됩니다. 올랐다 털든 내려서 털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 남아있는 1조 원의 선물을 청산하는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외국인은 3천억 매도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할 때 3천억만 매수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관이 사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1조를 때려요. 1조를 때리는데 개인은 3천억만 사주면 돼. 그리고 7천억은 기관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를 싹 다 환매해야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외국인은 1조 이상의 선물 매도, 개인은 3천억 이상의 선물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걸 눈으로 잘 관찰하세요.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무조건 내일 개인이 매수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관찰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물을 보겠습니다. 현물은 아직 개인이 매도해요. 8,710억. 그런데 지금의 상승은 외국인하고는 상관없어요. 외국인은 현물을 안 샀어요. 현물을 산 건 금융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끌어올리는 주체는 증권이에요. 끌어올리는 건 증권이 끌어올리고 있고 외국인은 방관해요. 증권이 끌어올리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수해가지고 그것만 먹겠다고 대응해주는 거고 현물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하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선물 쪽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외국인은 현물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지금의 흐름을 잘 보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외국인은 선물 매수를 들고 있고 증권은 현물 매수를 들고 있고 개인은 현물 팔고 선물 팔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하방이 아닌 거죠. 아직은 고보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반드시 하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의 구조는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계속 보수적으로, 유보적으로 계속 눈치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따라와요. 상단선은 엄청 마음에 드는데 돈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으니까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락을 해야 되는 구조를 월봉이 만들어 놓고 돈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으니 증시는 옆으로 가겠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자금의 흐름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건 풋 82억 산 거밖에 없습니다. 뭐 샀는지 볼까요? 뭐를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5일에) 산 거 보겠습니다. 392, 395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97을 팔았죠. 예. 그리고 풋은 85, 80, 77까지 샀어요. 그죠? 근데 요 위에 풋매도 800, 387 요 풋매도 친 게 요게 좀 걸리고요. 요게 걸려요. 왜냐면 이게 숫자가 1000개 정도 되거든요. 1400개. 근데 85랑 82는 퉁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개는 퉁이 돼요. 그러니까 요건 하방이 되고, 그러면 75까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풋은 82거나 75거나 거기까지 열려 있는 상태고요. 콜은 97까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대충 거래한 걸로 봐서는 월요일에 97까지 땡길 수 있고, 반대로 82까지 땡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누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딱 보면 누적으로는 일단 97은 죽었어요. 397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로 가도 97 위로는 안 갈 것 같아요. 만기까지 397 위로는 확률상 어렵다. 확률상 397 위로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갔을 때 397에 접근하면 하방을 보시는 게 좋겠죠. 397 위로 갈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에서 397 근처에 이렇게 가면 오히려 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이게 이제 하방으로 갔을 때가 문제예요. 하방은 지금 모양새는 82, 382가 좋아요. 382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80이라는 지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지난달 저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보다 높고 이번 달 저가보다 낮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아니 이번 주 저가보다는 낮고 이번 달 저가보다는 높은 게 380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97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397 근처에 가도록 두고 매도 전략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딱 붕괴됐다, 그러면 382까지는 잘하면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빠지다가 만약에 이번 달 저가를 깨더라, 그러면 뭔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번 달 저가까지 붕괴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사건이 있다라고 보시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옵션 포지션 거래만 봤을 땐 이번 주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면 최대한 397 근처까지 갔을 때 하방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397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면 오히려 382 근처까지는 잘하면 만기일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만기일까지 내려가기 전에 379를 무너뜨리면 아마 개인이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풋매도를 다 작살내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판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에서 악재가 터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을 하겠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누구죠? 그 자동차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테슬라의 그분 대주주가 주식 팔고 싶다고 이렇게 투표 붙였잖아요. 그게 잘하면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나스닥을 끌어올리는 아주 근본적인 요인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주주가 그걸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건수가 될 수도 있는 기폭제? 그런 걸로 작용할 수만 있다면 고마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렸습니다. 뭐 그 이상의 머리는 저한테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이게 제 분석의 한계예요. 선물 볼게요. 선물 월봉은 393점 이게 얼마죠? 393.13 이 위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현물보다 0.4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0.4 정도 플러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봤을 때 베이시스가 더 높다. 그러니까 콘덴고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월봉은 상단선을 넘지 못하면 가야 될 자리는 지난달 저가예요. 이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든 간에 상단선을 넘지 못할 거면 결국은 월봉은 하단선을 가야 돼요. 그 사이에 주봉에 하단선이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은 내려가는 걸 막고 월봉은 올라가는 걸 막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의 하단선의 구조로 봤을 때는 2주를 버텨요. 2주. 그러니까 11월 둘째 주, 11월 셋째 주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이제 월봉이 이기는 거고요.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고 계속 지지고 볶으면 11월 셋째 주까지 이제 질질질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이제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래량의 형태로 보면 이건 아무리 봐도 폭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코스피 200 지수가 전혀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겼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거래량도 위로 올라왔거든요. 자, 392.75. 자, 신기한 건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지난주 저가 안 깼어요? 지난주 저가 안 깼습니다. 그래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해요. 잘 보시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선물은 상승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물하고 달라요. 현물은 하락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은 상승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는 거래량을 만날 방법이 없죠. 이 거래량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거투는 무조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량 투자 심도는 만날 수 없어요. 없습니다. 늘면 폭이 더 늘어날 뿐이지 만날 수 없습니다. 이번 주의 핵심, 다음 주의 핵심은 저가를 깨냐죠. 왜? 저가 투자 심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는지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희한해요. 현물은 깼어요. 아직 선물을 안 깼어요. 자,
선물에서 매도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여기예요. 그런데 선물은 양봉이에요. 음봉이 아니라. 그래서 아래 꼬리랑 길이가 제법 돼요. 자, 선물 기준으로 T4 389.73 예. 389.73 요 아래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와 389.73 사이에 그 공간이 매수자 영역이고요. 매도자는 T4부터 가능하니까 393.48 그런데 이 393.48이라는 수치가 393.2보다 낮잖아요. 아니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월봉의 상단선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주봉은 무의미하다. 예요. 매도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월봉을 쓰시면 되시기 때문에 주봉은 매도가로는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 그냥 전봉 고가만 넘지 않으면 주봉은 할 일 다 했다. 일봉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량 맨 위에 있죠. 일봉 거래량 맨 위에 있죠. 월봉 거래량 맨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특이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393.15예요. 매도가. 매수는 390.58, 그 다음에 389.39. 그러니까 주봉의 매수가랑 거의 같죠. 제가 봤을 땐 주봉의 매수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의 매수 전략이 곧 일봉의 매수 전략이고, 목표가가 393.17이기 때문에 이 값은 월봉의 상단선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전략은 그대로 세우시면 됩니다. 월봉의 전략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만 판단을 하시고, 자, 일봉의 고가를 넘지 않으면 일봉상 매도, 일봉의 고가를 넘으면 주봉의 고가를 넘지 않을 때까지는 주봉상 매도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단타를 치실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호흡을 길게 해서 일주일짜리 매도를 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매수 전략도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일단 393.17 위로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했을 때 금요일 저가 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도 전략 가능하죠. 만약에요, 화요일 날 떨어질 거면 월요일 날 아래 꼬리 길게 안 그릴 겁니다. 화요일 날 떨어질 거면 반대로 월요일에 아래 꼬리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릴 거예요. 왜냐? 화요일 날 저가를 깨야 되니까. 화요일에 저가를 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에 월요일에 저가를 깰 거면 오히려 월요일에 올라갈 때 갭을 키우고 아래 꼬리는 짧게 해서 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만 살짝 달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미국 증시가 내리면 고가를 낮추면서, 그죠? 화요일에 월요일보다 낮은 고가를 만들면서 월요일에 저가를 깨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매도하기에는 화요일이 더 낫겠죠. 월요일에 쭉 끌어올리면 월요일이 매도 찬스구나 생각하시고 진입하는 것보다 화요일에 갭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월요일이 고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좋은 가격을 화요일에는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함께 감안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그냥 구경만 할게요. 코스피는 구경만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많이 내렸죠. 코스피는 많이 내렸어요. 자, 보세요. 코스피 200은 아래 꼬리라도 보세요.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작잖아요. 선물도 십자예요. 근데 코스피는
얻어 터졌어요. 네, 뭐 몸통이 두툼합니다.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도 저가 깨고 이렇게 무너졌어요. 자, 코스피 200도 저가 깨고 무너졌죠. 그러니까 선물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물은 다 망가졌습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더 많이 망가져 있어요. 코스피는 하단선 다 죽였어요. 코스피는 하단선을 3개 다 죽였습니다. 이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하나를 살려놨는데 코스피는 다 죽였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월화 이틀 동안 잘 보셔야 됩니다. 월화 이틀 동안. 수요일부터는 제가 보기엔 매도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냥 쏟아지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매도의 기회는 월화 안에 결판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보셨죠? 그 다음에 고버스는 참고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양봉만 지켜주시면 되고, 이 전략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2245에서 2180원 사이에서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2120원 거기서 추매할 수 있다. 이 전략은 계속 유효합니다. 주봉은 아쉬워요. 전고도 못 넘었습니다. 자, 상단선은 내려오고 하단선은 발달해요. 근데 이 하단선은 제가 보기엔 유명무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 전략 쓰시면 됩니다. 월봉 전략을 쓰시되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일봉 좋아요. 금요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좋습니다.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면 이번 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월화 안에 결판이 날 거라고 봐요. 어쨌든 좋든 나쁘든 월화 안에 결판이 난다.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방향을 월화 안에 다 정해놓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선물은 정말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타이거 월봉은 2330원에서 2270원 사이, 제가 얘기할 때 5원 정도는 계속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 자꾸 말바꾸지 하지 마시고 수치 보다 보면 그 값으로 하느냐 한 단계를 빼느냐에 따라 5원 정도는 오차 범위가 생기니까 그 정도는 말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매할 경우엔 2210원이에요. 주봉은 끼었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도 끼입니다. 다음 주도가 끼이는데 상단선도 있고 하단선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은 매도 매수가 두 개 다 공존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주봉의 상단선은 강해요. 반면에 주봉의 하단선은 다 사용했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봉은 저가만 가져가시고 매수 전략은 월봉의 값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일봉은 월봉의 값을 받아들이는 하단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너무 안 떨어져서 힘드네요. 미국장만 떨어져 주면 기대할 게 많을 텐데 정말 안 떨어져요. 미국장이 안 떨어지는데도 고버스가 이 정도 버티는 거 보면 하락세가 세긴 센가 봐요. 그래서 기대감은 일부 있어요. 기대감은 일부 있는데 그건 뭐 기대감이고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금요일에요. 개인이 345억 팔았습니다. 고버스. 그러면 보세요. 11월 1일에 개인이 99억을 사고 11월 2일에 1108억을 샀습니다. 그럼 이틀치를 합하면 대충
1117억 정도 샀어요. 1117억 매수. 그럼 나쁜 거죠. 근데 11월 3일에 1398억을 매도했으니까 1일과 2일에 매수한 건 전부 다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 4일에 다시 336억을 샀는데 11월 5일에 345억을 팔았으니까 11월 4일에 매수한 것도 11월 5일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번 달에 매수한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개인이 보유한 건 5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올해. 그러니까 개인이 고버스를 500억 이상 매도하면 이제 다 털린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지금 매수한 물량을 순매도로 바꾸는 시점이 지수 하락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주봉은 아래를 막고 있고 월봉은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돈지랄 하지 않는 한은 옆으로 간다. 예요. 옆으로 가면 390에서 끝나겠죠. 만기일까지. 예.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제 능력을 벗어난 영역이니까 돈으로 어느 한쪽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은 지금의 구조에서는 아래도 위도 쉽게 가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월봉이 누르는 걸 이용해서 고버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지 아니면 주봉이 받치는 힘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전략을 가져가실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저는 골수 고버스이기 때문에 상방은 보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도 외국인은 한 3,400억 정도 공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공매도를 3,300억씩 평균 쌓고 있으니까 이번 달이 끝나면 50조 넘을 거예요. 50조가 넘을 거라서 과연 상승으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상승으로 갈 수는 있는 걸까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잖아요.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는데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면 우리 증시는 공매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무리 올라도 우리 증시는 가기 힘들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공매도를 환매수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환매수를 하는 것도 한두 푼이지. 46조를 어떻게 환매수해요? 저는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코스피 지수라는 증시가 생긴 이후로 외국인이 손절을 46조를 하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57조를 팔아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반토막을 낸 건 본 적이 있어도 46조를 손절하는 외국인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46조를 가지고 손절할 일은 없을 테니 언젠가는 이 46조를 가지고 대한민국 증시를 한 번쯤은 크게 흔들어 놓을 날이 올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46조 원인데 이게 내리면서도 공매도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는 동안에만 공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증시가 내리는 구간에서도 공매도를 3,300억씩 계속 추가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 달에 보통 6조에서 7조 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석 달을 버틴다라고 하면 20조 원이 늘어요. 20조. 그러면 지금 46조에서 20조를 늘리면 66조인가요? 떨어지기도 전에 66조면 떨어지는 시간 동안 또 공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공매도에 투자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야 공매도를 줄일 수 있어요. 지금은 증시가 쏟아져야만 외국인이 가져갈 수 있는 공매도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들이 원하는 시점까지 증시를 빼줘야 가지고 있던 공매도를 청산하겠죠. 그런데 안 가면, 내리지 않으면 외국인은 공매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고, 시간은 가면 공매도가 쌓일 거고, 언젠간 미국 증시가 무너질 텐데,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시점에선 우리는 엄청난 공매도를 끌어안고 쏟아져야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개인은 현물을 120조 원 넘게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고 있는 120조 원이 넘는 현물을 손절하는 순간 그게 공매도를 환매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 시점이 왔을 때가 고버스를 청산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내년 4월까지는 어디서 고버스를 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작 팔아야 될 시점은 개인이 손절을 해야 돼요. 조 단위로 손절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저희가 고버스를 이제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안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계속 끌어안고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오를 때마다 내가 고버스를 잘못 들고 있는 거겠지? 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어요. 저도 합니다.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보유를 하지만 그런 생각을 안 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과 행위에 옮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지만 머리로는 그런 생각을 다 쳐내죠. 그러니까 손에 명령이 떨어지는 건 없어요. 마음만 가끔 흔들렸다가 말았다가 하는 거고 머리는 항상 마우스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고버스 비쌀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 때 또 사고 비쌀 때 팔았다가 싸지면 또 샀으면 돈도 벌고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한 번만 어긋나게 되면 결국에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홀딩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야 적어도 제가 하는 방송을 보고 고버스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도 저 사람은 물리든 어쨌든 들고 가니까 저 사람 팔 때까지는 나도 한번 버텨보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고버스를 다 팔아먹고 저 이제 고버스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락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에 상승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거래만이 목표가 될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시 수익인데 팔고 싶으면 파세요. 근데 저는 못 팝니다.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제가 잘못 핀트가 어긋나면 이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계속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진짜로 고버스를 들고 있으신가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창은 캡처를 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잘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7일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확실한 그리고 신뢰가 가는 시황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의 주봉 상황과 월봉을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는 진짜 골치 아프게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도 12월 말까지 코스피 200 지수가 300으로 간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한 번은 쏟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분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